16년을 한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퇴사하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퇴사한 지가 얼마나 됐지?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공부하는 수빈씨입니다. 우리가 퇴사 사표 내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저는 16년을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다녔고 한 번도 사표를 쓴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16년이라는 세월이 사표를 내니까요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사표를 내고 이제 나오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목이 메입니다. 첫 직장이었고 인정도 받았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나를 부르는 곳이 없으면 어떡할까?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KBS라는 굉장히 단단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몇 년 지나 보니까 결국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내가 이 직장에 주던 좋은 조건 다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길이 열리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지금 뭐 잘 먹고 사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회사 다닐 때도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순 없고 그냥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62세 정년퇴임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할머니가 돼서 죽어버리면 아까울 것 같더라고.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회사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게 꼭 뭐 좌우, 뭐 정치 이념이 아니고 정치, 그러니까 사내 정치도 정치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 실력보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휩쓸릴 때가 있어요. 조직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는 기간이 물론 누구나 필요를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40대가 목전이었잖아요. 내가 지금 나갈 수 없다면 더 나가지 못할 것이고 이 조직에서 끝내야 된다, 내 커리어를. 근데 이 조직에서 끝내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쵸? 모두가 퇴사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 저한테 더 중요했던 가치는 나의 생각대로 사는 거.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싶더라고. 내 생각을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갖는 저는 사람이 되길 바라거든요. 지금도 우리 애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데 나가서 망하더라도 시원하게 망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 왜 눈물이 나지? 목이 메이는데 제 마음, 심정 이해하나요? 제가 퇴사하고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일찍 퇴사하지 않았던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럼 회사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나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제가 KBS라는 좋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뒤로도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고 더 내공이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었을 때 퇴사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회사를 나와서 느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언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타이밍이냐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그만두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건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올 때가 있어요. 조금 더 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관성에 의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해도 후회가 없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야 퇴사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감정적으로 관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장님이랑 싸웠다고 해서 관두지 마세요. 누가 날 괴롭힌다고 관두지 마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리고 그 일이 나는 좋아. 일 자체는 너무 적성이 맞아. 근데 우리 상사가 사이코야. 그러면 보통 그만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람 때문에는 그만두지 말라고 해요. 그런 사이코 너무 많아서 내가 진짜 뭐 집단 괴롭힘을 당하거나 요새 뭐 미투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가학적인 그런 걸 받아서
그건 정말 형사 고소감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상식적인 선에서의 사이코 불변의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면은 그런 걸로 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계셔보시면은 물론 아주 작은 회사일 경우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부서를 옮길 가능성도 있고 내 업무가 늘 바뀝니다. 내 업무가 한 자리에 스테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어떤 모 스텝이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이렇게 막 항의도 못하고 또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어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항의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제가 그만뒀어요 그 프로를.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프로를 그만둬 말했는데 이틀 뒤에 그분이 바뀌시는 거예요. 다른 프로로. 네? 저는 그 프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좋아한다면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놈이 더 오래 다닐지 내가 더 오래 다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로 이직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을. 이거 아니면 흥, 저거 아니면 흥, 실업수당 좀 받다가 흥,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너무 빨리 회사를 그만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서 내가 아예 다른 분야로 갈 것이 아니라면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는 내공을 쌓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방송국을 움직인다든지 전자에서 전자, 게임에서 게임에서 움직일 때 그 전 직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공을 쌓고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지 그 안에서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하다 연기자가 되겠어. 이런 건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그런 거는 빨리 그만둬도 괜찮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원 바꾼다든지 현대차 다니다 기아차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업종에서 움직일 때는 적어도 연봉 정도는 올릴 수 있을 때 옮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퇴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나가면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사업도 하고 싶었고, 운동도 하고 싶었고, 미술도 보러 가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와서 느낀 거는 그걸 이미 회사 다닐 때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글 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그만두기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글에 몰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정말 그걸 원한다면 이미 그걸 하고 계셨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KBS 다닐 때부터 했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람 1000명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맞아요. 네, 좀 미루다 보니까 레드오션 된 거야. 그리고 회사를 100% 반드시 관둬야 될 때, 몇 번 다녀볼 필요도 없을 때는 어떤 때냐면 내 건강이 안 좋을 때, 또 회사가 내 마음을 좀먹고 있을 때, 회사가 나의 마음을 좀먹을 때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사이코 불변의 법칙이라고. 어느 조직에 가도 정량만큼의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정량만큼 이상한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내 큰 이득에서 일부분일 때는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더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회사 일 때문이건 사람 때문이건.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나의 마음을 좀먹고 있고 나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숨이 막혀. 공황장애 가. 이럴 때는 그만두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요. 네. 돌이켜보면은 네. 언제쯤 퇴사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저의 케이스인데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다니고 큰애를 낳고 그만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정도 다녔으면 제가 조금 더 젊었고 방송 트렌드가 아직은 바뀌지 않았을 때였고 또 제 큰아이가 좀 더 어렸기 때문에 엄마로서도 방송인으로서 더 많은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려야겠지만 이 안에 있을 때 경력도 쌓고요. 자산 대비도 좀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내가 내일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만큼 따박따박 들어올 만큼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마련해 놓고 퇴사를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회사 다닐 때 큰 돈은 아닌데 월급을 받아서 조금만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주식도 조금씩 하고 조금씩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회사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아무 경제적인 활동이 없을 때, 물론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만, 이제 워낙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때도 기죽지 않고 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그런 미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당분간 수입이 없어도 해보려면은 돈과 시간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현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나와서 물론 힘든 부분도 있어요. KBS라는 그 이름이 주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로지 내 이름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발을 디디는 데가 없는 느낌도 들고, 또 다음 달 월급이 늘 일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30년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지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아쉬울 때가 있지만, 그게 회사를 다니던 16년보다 2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저의 인생을 더 깊고 다채롭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이 40대 들어온 아줌마가 살기에도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너무 재미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사할 때 너무 두려움만 갖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낙천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빈도님들이 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혹시 퇴직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취직을 해야 된다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